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음, 그 이게 쿠리 열도죠. 쿠리 열도를 거의 다 건넜습니다. 거의 지금 요점 있습니다. 요점 있죠. 지금 전체 비행 경로를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지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왔죠, 그죠?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와가지고 지금 쿠리 열도를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쿠리 열도 마지막 이제 캄차카 반도, 여기 캄차카 반도입니다. 캄차카 반도로 이제 오늘 들어가는 날입니다. 들어가는 날이고, 캄차카 반도의 태평양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나는 중이어 쭉 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죠. 동쪽 끝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거 오른쪽이 이제 북미 대륙입니다. 알래스카로 진입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구본으로 봐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지도로 펼치면은 위쪽이 비율이 굉장히 땅이 크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캄차카 반도는 큽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쳤는 면적의 뭐 한 1.한 2, 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은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 에스키모족이 되고 북미 인디안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는 이 부근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풀밭에 착륙했죠. 풀밭을 착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면은 그 지상에서 이륙을 하지 않고 지상 출발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이륙을 위해서는 공항을 출발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캄차카반도죠. 캄차카반도를 들어가지고 뭐 적당한 거리에 여기에는 공항이 있긴 있는데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방금 녹화 시작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뭐 한 80 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너무 가깝지 않은 뭔가 장소를 하나 찾아내야죠. 찾아내기 위해서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쯤에 헬기 착륙장입니다. 헬기 착륙인데 여기를 도착지로 할까요? 여기를 도착지로 하면은 거리가 152 헬입니다. 헬인데 조금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선이 안 꺼이지? 선이 이렇게 꺼야 되는데 이렇게 선이 쭉 꺼야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버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소한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캄차카반도 비행을 하는 날입니다. 공항인데 활주로가 풀밭입니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이런 데는 아무래도 가속이 풀밭이라 가지고 가속이
어, 오디오를 소리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지금 비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경치를 좀 보기 위해서 날씨를 맑음으로 할게요. 지난번에 시간도 조금 시간을 보죠. 지금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뭐, 특세랑 뭐고 이게 가이드가 꺼진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은 뭐 파일럿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치를 좀 보기 위해서. 키겠습니다. 진한 경치를 좀 볼까요? 지금 캄차카 반도입니다. 세베로 쿠릴스크 공항을 여기는 짐작인데 정말 공기청정 지역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도 안 살고 보면은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상에 도로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뭐 차도가 아니라도 그 오솔길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왕래하니까 도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상에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죠. 다녀보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도시나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 전체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겠거니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패스로 비행을 하면은 이 지금 이렇게 아예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좁잖아요. 좁고 영토의 이제 인구 밀도가 뭐 꽤 높은 편이죠. 면적 대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을 찾기가 거의 힘들죠. 뭐 강원도 골짜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곳을 보기 힘든데 뭐 미국도 뭐 인구가 한 5억 정도 되지만은 근데 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경치가 지상 경치가 MS FS 2020 때보다는 확연하게 더 예쁩니다. 그 예쁜 이유가 일단은 지상의 그 지형이 훨씬 정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골짜기나 이런 게 훨씬 더 굴곡이 훨씬 정교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와 풀이 고도를 살짝 올려야 되겠습니다. 고도를 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로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4,000피트에 놔둘게요. 구리를 열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끝에가 아마 감축하반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를 열도 마지막 두 번째 섬을 지금 거의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지나면 이제 구리를 열도 마지막 섬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저녁에 어, 집사람 폰은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구정 연휴입니다. 이번에는 구정 연휴가 꽤 긴 것 같아요. 구정 연휴 때문에 이제 배송이 안 되겠죠. 그리고 구정 연휴 끝나면은 2월 3일, 2월 4일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된답니다. 제가 사전 예약 24일 날 밤 12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새벽 한 3시 새벽 한 3시에 제가 주문을 신고했는데 주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이제 그 2월 4일부터 배송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제 주문 순서대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언제 배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2월 4일부터 배송 시작인데 저희가 2월 3일 날 여행을 가가지고 설악산합니다. 가가지고 2월 5일 날 와요. 5일 날 오기 때문에 4일 날 배송이 시작되더라도 다음 날인 5일 날 도착을 할 거기 때문에 여행 오고 나면 이제 폰을 받으면 딱 받습니다. 집사람은 아무래도 뭐 본인 폰이니까 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안 기다려요. 기계치를 가지고.
그래서 폰이 오면은 오는 즉시 새- 바로 이제 케이스에 튼튼한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도착하고 난 뒤에 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이제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러면 상당히 마음도 상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중고가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폰 케이스하고 앞에 이제 강화 유리를 어제 주문했습니다. 어제 주문하기를 잘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2월 1일인가에 배송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만약 어제 주문을 안 했으면은 아마 폰 도착 이후에 케이스가 도착을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를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래 집사람 케이스 똑같은 걸 주문했습니다.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 거는 어, 갤럭시 S24하고 집사람 건 25니까. 근데 모델 차이만 있지 똑같은 걸 주문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데 제가 케이스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뭐 거의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다가 이제 케이스가 사실 딱 좋은 게 의외로 잘 없습니다. 의외로. 좋은 게 딴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떨어뜨리는 게 거의 불가피하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보다는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작업실에 온갖 물건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면 스마트폰이 망가지죠. 최악의 경우는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대부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더라고요. 제대로.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케이스가 이제 낡아져 가지고 색도 변하고 이제 지저분해지는 것도 이제 보기 싫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을 살 때 제가 케이스를 한번 진짜 폭풍 검색을 한번 했습니다. 야, 이거 케이스가 정말 끝판왕 확실한 거를 사는 게 낫겠다. 확실한 게 없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평이 굉장히 좋은 그 매니어청이 있을 정도로 평이 좋은 케이스를 하나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근데 찾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와 이건 뭐 케이스 가격이 핸드폰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비싸더라고요. 케이스 보통 한 2, 3만 원 하면 사는데 비싸야 5만 원도 잘 안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살라 그러다가 평을 읽어보니까 평이 뭐 진짜 좋더라고요. 보니까 평도 뭐 광고성 평이 아닌 실사용자 평인 것 같은 부분들이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도 이거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다른 케이스는 사용 안 한다. 매니어청이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 가지고 뭐 시험 삼아 미친 척 하나 한번 사보자 이래가지고 사용한 지가 지금 1년 됐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 광고 아닙니다. 구독자 몇 명 안 되는데 광고 들을 리가 없죠. 이게 전혀 광고 아닙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용 소감은 어떠냐 하면은 일단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요.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고 이만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케이스 자체도 안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뭐 시멘트 바닥에도 뭐 수도 없이 떨어뜨리고 뭐 생난리를 쳤는데 케이스 자체가 자세히 보면 흠이 있는데 대충 보면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케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UAG라는 회사가 이제 케이스에서는 거의 뭐 람보르기니급이랍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지금 현재 20% 할인 기간이라 가지고 이 가격인데 저는 그때 한 10만 원 넘게 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살 때 10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때 할인도 안 할 때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까만색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모델이 많아요. 많은데 이 중에서 케블라 맥세이프 이 모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케블라면은 이제 탄소 섬유라는 뜻이죠, 그죠? 이 보면 고무 재질 같은데 아마 안에 케블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뭐죠.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짱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보통 액정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 액정도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액정 보호 보호 필름을 그래가지고 온갖 거 다 써봤는데 음, 지금 현재 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파는 거요, 광화유리. 요 회사에서 파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만족도 10만 퍼센트입니다. 이것도 액정이 또 편리한 게 뭐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리한 게 뭐냐면은 액정을 이제 붙일 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삐뚤하게 붙여가지고 뭐 망하고 이러지 그죠? 액정은 붙였다 뗐다 하면은 이제 한 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기포 생기고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 뭐 화면은 그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자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도로가 있잖아요. 오솔길이 있죠. 여기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쿨 열도의 마지막 섬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섬이죠. 그죠? 마지막 섬입니다. 여기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섬이라서 그렇죠. 여기 그리고 또 공항이 두 개인가 세 개네. 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왼쪽이 보이죠. 공항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군사기지 같아요. 군사기지. 그 일반 민간인 공항이 아니라 군용 공항. 요 건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캄차카 반도가 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대륙이죠. 러시아 본토 대륙. 이게 뭐랍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추천드렸던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프레임을 폰에 딱 얹어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삑사리가 전혀 안 나죠. 안 나고 정확하게 완벽한 위치에 딱 붙이십니다. 그 굉장히 쉬워요. 붙일 때 이제 먼지만 안 타게끔 먼지만 조심하면은 새거 폰을 개봉하자마자 바로 붙여버려야죠. 괜히 그 쪼물락거리면 먼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죠. 강화 유리하고 다 합치면은 지금 보자 20% 할인해서 79,000원에 강화 유리가 9,600원이면 뭐 9만 원이면은 케이스와 보호가 9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그 좋은 케이스 가격이 한 2배 정도 하는데 근데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폰을 이제 그 보상을 할 때, 보상, 보상을 할 때, 그, 보상을 할 때, 그 중고로 팔 때, 그 폰의 이제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10만 원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고 폰을 비싸게 좋은 케이스를 쓰면은 이제 중고 폰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보상 판매를 할 때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보다는 이제 사용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사용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마구마구 사용을 해도 뭐 굉장히 함부로 사용을 해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조심조심 사용하면은 그것도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제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더라고요. 동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제가 권해드린 방법대로 이제 그 booking.com에서 사전 예약 때 구매를 하면은 구매하고 이제 또 AI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동계산을 해보니까 집사람 폰 다시 해서 184만 원짜리를 186만 원인가 모르겠다 했던 그 180, 하여튼 5만 원 칩시다. 185만 원짜리를 1년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새 폰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제 이제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잘못 말씀드리는 게 1년 후에 바꾸면은 내 부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저기 100만 원이 아니고 66만 원입니다. 그 185만 원짜리를 66만 원에 사는 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 다음에 2년 후에 새 폰으로 바꾼다면은 84만 원인가 그래요. 84만 원인가? 84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폰을 2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요즘은 2년마다 바꾸는 게 이제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1년 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바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교체식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냐를 계산했을 때는 해마다 바꾸면은 66만 원이 발생되는 거고 폰값이 그 2년마다 바꾸면은 이제 84만 원 쳤을 때 한 해 부담되는 비용이 42만 원이죠. 1년에 66만 원이냐, 1년에 42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통신사 할인을 한다면은 순수 월 할부금이 2, 3만 원이 돼야 정상입니다. 2, 3만 원이. 요금도 이제 올라가지 않아야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만약에 이거를 저 같은 이제 KT인데 KT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요금제를 2만 원짜리를 쓰잖아요. 2만 원짜리를 쓰면은 폰값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은 폰값 뭐 할부금 한 3만 원 해가지고 어, 한 달에 요금이 한 5만 원 언더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훨씬 많이 냈거든요. 제가 11만 원인가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 년 전에 얘기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고 본인이 사용하는 폰이 최신 폰인데 어쨌든 간에 KT가 됐든 뭐 SK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통신사 할인을 내는데 내가 요금하고 통신 요금하고 싹 다 합쳐가지고 무제한 요금제인 경우에 통신 요금하고 싹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5만 원 이상 내고 있다 이러면은 통신사 할인이 비싼 겁니다. 비싼 거죠. 그리고 또 통신사 할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구제를 들어보면은 탈출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입하면은 그 가입 탈출을 하려면은 그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보통 2년마다 새 폰으로 교체하지 않으면은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렇게 디자인해놨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지지난번 폰부터인가? 한 4년, 한 3, 4년 전? 3년쯤 전에부터 이제 작업제 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작업제 폰 쓰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폰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깜짝 하반도를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죠. 오른쪽에 이제 여기가 바로 깜짝 하반도 시작점이죠. 시작점. 우리는 뭐 이렇게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직진하겠습니다. 쭉 직진해가지고. 깜짝 반도도 역시 뭐 화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볼 때 보니까, 위성 지도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쭉 가다가 뭐 시간이 너무 걸린다 싶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한 시간 한 20분 걸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싶으면 중간에 착륙할 수 있으면은 착륙을 어, 한 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노지에 그냥 공항에 그냥 노지에 그냥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륙에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바닷가는 이보니까 바닷가가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그 비치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바닷가 쪽을 가면은 좀 돌아서 가는 게 되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하겠습니다. 직진을 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면은 적당한 지점, 풀밭이나 이런 거 나타나면은 착륙을 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멀리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화산이 보이는데 높이가 좀 돼 보이죠. 그래서 고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5천, 6천 피트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올려놓고 낮추는 게 좋죠. 그죠? 그 정도면 그냥 그리고 요즘 삼성이 제가 봐서는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전 국민이 우려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회생이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폰을 사면서도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왜 실망했냐면은 제 자정에 12시 전각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동시에 한 거의 천만 명 이상이 이제 구매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입장 자체가 잘 안 돼. 입장이 뭐 클릭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입장을 하는데 클릭을 하면 4천, 5천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스텝이 몇 스텝 있는데 한 스텝 넘어갈 때마다 몇천 명을 기다려야 돼요. 일단 그게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야, 이거 세계적 기업 맞아? 저는 굉장히 한심하게 왔어요. 왜 한심하게 봤냐면은 그 웹이잖아요. 웹이기 때문에 웹 서버 그거 진짜 삼성은 이제는 1류 기업이 아니라 제가 봐서 3류 기업 같아요. 벤처 기업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전문가예요. 제가 원래 제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 접속자 수를 뭐 동시 접속사를 뭐 몇천만 명이 아니라 몇억 명 늘리는 것도 시간 죽먹기고요. 그 웹서버를 여러 대 두면 됩니다. 여러 대. 그것도 뭐 고가의 요즘은 워낙 PC가 워낙 고성능이라 가지고 옛날처럼 뭐 대형 서버 이런 거 뭐 한 대 뭐 몇 억짜리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요즘은 하여튼 뭐 2, 300만 원짜리 한 2, 300만 원짜리 웹서버를 뭐 PC 웹서버를 한 열댓 개 하면은 1억 명 정도는 동식 접속자 수 1억 명 저는 그때나이 가능합니다. 그거 진짜 그 식은 죽먹기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아유, 뭐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수준이 너무 그 기술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기술 수준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실망을 했고 이걸 어떻게 기다리게 만드냐 이런 생각 들어요. 클릭을 딱 하면 바로 딱 되게끔 해야지. 이런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되다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몇 가지 스텝을 하는데, 스텝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제창이 안 뜨는 거예요, 이게. 한 시간 동안 한 스텝 넘어갈 때마다 몇천 명씩 기다려가지고, 다음 스텝 넘어가면 또 몇천 명 기다리고, 다음 스텝은 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제창이 떠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 가면은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3시간 내내 이제 뱅뱅뱅뱅 돌았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갔고, 또 다시 처음으로 하고, 3시간 내내 뱅뱅 돌고 난 뒤에, 그러다가,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구매 시스템이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버그가 있는 거죠. 그게 오류지, 오류. 오류는 아니고, 이제 설계가 잘못된 거지, 설계가. 웹서버도 못 만, 아니, 세계적인 기업이 웹서버도 제대로 구축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전문가니까, 그,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 웹브라우저가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저는 이제 MS 엣지를 사용해요. 엣지를 사용하는데, 뭐, 크롬도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매 홈페이지를 띄울 때는, 엣지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크롬에서 돌아가고, 이제 PC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뱅뱅뱅뱅 돈은 그대로 오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전 세계 몇 천만 명이 저처럼 개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시도를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은 이제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잖아요. 그다음에 PC에서 시도했던 사람들도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됐을 거예요. 엣지는 안 되고. 근데 이게 뭐가 한심하냐면은 그 쪼매난 벤처기업도 직원이 몇 명 한다는 벤처기업도 이런 이제 신제품을 출시해 가지고 이제 사전 예약 이벤트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원을 수십 명을 동원해요. 동원해 가지고 이제 A 직원에게는 크롬 띄우고 B 직원에는 뭐 그 B 직원은 그 엣지 띄우고 뭐 C 직원은 뭐 아이폰 S 하고 D 직원은 뭐 안드로이드 사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해봅니다. 사전 예행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구매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오픈하거든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치원 수준의 상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삼성이 지금 뭐 1년에 그 스마트폰 1억 대씩 팔아치우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직원들을 한 몇백 명 동원해 가지고 사전 여행 연습을 했어야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대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벤처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 경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준이야, 수준이야. 기술력도 안 되고 무성의함에 극치를 달리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4에 이거는 진짜 놀랄 노차입니다. 그 갤럭시 이번에 신제품에는 삼성 반도체가 한 개도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휴대폰 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프로세스, SoC라고 합니다. 시스템 온 칩.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비용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원래는 삼성에서 이제 SoC를 만들 때 엑시노스 시리즈라고 만드는데 그 이제 성능이 안 나와주니까 삼성에서 이제 엑시노스와 퀄컴 칩을 썼는데 퀄컴 칩이 훨씬 성능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제 엑시노스에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출 모델에서는 퀄컴만 쓰고 뭐 국내 모델에 뭐 엑시노 쓰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 엑시노스는 배제돼가지고 퀄컴 칩만 써요. 퀄컴 칩만.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메모리도 이번에는 삼성 거 안 씁니다. 미친 거죠, 이거 완전히. 근데, 자, 저 분할구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끄고, 실내, 높이를 더, 고도를 더 올려야 되네요.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좀 날립니다. 이거 왜안 올라가? 이거를, 분할구를 지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고도를 7000피트로 1000피트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다 1000피트로, 1000피트 하면은 이제 넘어가질 것 같아요. 그거 꽤 높다, 그죠? 꽤 높습니다. 산이. 3721. 해발 2100m나 되는 거죠, 그죠? 7000피트면은. 그, 높은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이. 예.
왜 이그 산을 제가 너무 보고 있냐면 이 화산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분화구 흔적이 보이죠, 그죠? 분화구, 여기 분화구죠. 꼭대기가 좀 펴 있으면은 분화구죠, 그죠? 화산섬이죠. 아, 화산이죠. 꼭대기가 그냥 뾰족하면은 뭐 태적이나 혹은 이제 윤기에 의한 산이겠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산은 그냥 뭐 지나가 있습니다. 스쳐서. 이번에 그 삼성에, 음, 그 삼성에서 이번에 그 갤럭시 25, S25, 25에서 이제 사용하는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한다. 음, 그리고 프로세서 SoC는 퀄컴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 칩은 전혀 없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 반도체 회사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이 삼성 칩이 한 개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지. 그러면은 뭐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느냐? 그 메모리 뭐 퀄컴으로 이제 그 액션호스가 배제되는 거는 이제 성능이 안 나는 거죠. 무슨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 이제 속도가 나와야죠, 그죠? 칩이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속도가 나와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열이 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경쟁사보다 더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은 퀄컴 칩하고 이제 엑스노스, 삼성 엑스노스를 비교했을 때 퀄컴하고 비슷한 속도가 나와줘야지만 이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반도체니까 퀄컴보다 속도가 느려도 저걸 사용하자 이러면은 경쟁사가 퀄컴 칩 쓰면은 우리 회사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이 왜 중요하냐면 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열이 나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굉장히 싫어합니다. 겁을 내죠. 왜냐면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근데 두 번째는 뭐 열이 난다는 얘기는 전기 전력 소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소모는 다 100% 열로 변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열이 안 나는 칩하고 열이 나는 칩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열이 안 나는 칩이 동등한 배터리 용량에서 10시간 구동된 다음에 열이 나는 칩을 쓴다면은 뭐 7시간, 6시간밖에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시노스는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에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하면 열이 안 나고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면 열이 나니까 삼성 메모리를 배제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사 제품이다 이래가지고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 10분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경쟁하는 판국인데 결국은 이제 그 DX 사업부죠. DX 사업부 부문장이 만약에 삼성 칩을 사용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아이폰하고 지금 경쟁하느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배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반도체 사업 부분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외국노 그러고 막 그거는 정말 정말 치졸한 생각입니다. 치졸한 생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헛듣는 것도 아닌데. 근데 상황은 또 그보다 더 심각해요. 제가 어제 삼성을 좀 뒤져봤거든요. 최근 상황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정도를 지나서 제가 봐서는 삼성은 이제 완전하게 지금 세상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그렇게 모든 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삼성이 이제 반도체는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이류 회사로 지금 강등됐거든요. 자사에서조차 설 수 없는 반도체니까 이제 세컨밴드죠, 그죠? 이류 회사로 완전히 강등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그래도 스마트폰은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치상으로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덜한데, 그런데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은 거. 자, 첫 번째, 지금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1위는 그 대수 기준입니다. 대수 기준. 대수 기준으로 1위는 삼성, 2위는 그 애플, 3위가 뭐 화웨이인지 3위가 샤오미인지 화웨이겠죠. 화웨이인데 근데 이거는 대수 기준, 대수 기준. 그런데 이게 이제 500불 이상 그 이제 프리미엄 폰이라고 그러죠. 500불 이상 폰은 삼성이 잽이 안 돼요. 거의 뭐 아이폰이 그 휩쓸고 있어요. 휩쓸고 있고 삼성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뭐 그래도 싼 거라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진이 굉장히 낮죠. 싸구리 폰은. 그런데 사실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삼성은 박리담회로 싸구려를 팔고 있는 거고 애플은 싼 폰을 안 만들고 고가 폰만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이제 판매 국가별을 보면은 그게 더 심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심하게 드러나냐? 삼성폰이 제일 많이 대수 기준입니다. 대수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소말리아인가 그래요. 아프리카. 소말리아인가 그래요. 소말리아 맞지 싶다. 그리고 삼성폰을 팔리는 국가는 전부 후진국들입니다. 전부. 선진국은 아예 없어요. 삼성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는 선진국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북미, 유럽, 호주 뭐 이런 데는 그 아이폰이 거의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상당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치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삼성은 지금 거의 뭐 이미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청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
수출 1위 국가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 2위 국가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수출 3위 국가가 어디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상당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왜 베트남이냐? 베트남에 우리가 뭐 팔 게 있다고. 왜 베트남이냐?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그게 베트남이 뭐웬 반도체 그렇게 많이 사겠냐? 삼성의 갤럭시 생산 라인이 어디 있냐?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삼성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팔아가지고 갤럭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트남 수출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죠. 내부 거래나 마찬가지잖아요.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베트남 돈 벌어다 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제 수치입니다. 실제 수치. 상당히 심각한 지금 보면은 삼성 상황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 그 폰을 사보니까 예약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친구들이 일을 안 하는구나. 하나를 보면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뭐 그냥 막연하게 뭐 스스로 뭐 이 잘났다, 우리 최고다, 삼성 최고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새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제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이제 동력은 나머지 그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 4,500회원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 두 개 법인 그 그룹이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 엔진입니다, 엔진. 두개 법인의 두 개 법인 아니죠. 현대 기아차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GDP 다시 수출이죠. 수출의 아마 25%인가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청 회사들까지 다 합치면 35%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삼성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주가 총액의 한 40% 되잖아요. 삼성이 망하는 날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참 뭐가 답답하냐면 자꾸 그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다 그리고 삼성 최고다 그러면 예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뼈아픈 얘기를 하는 저런 매국노가 있나 이러고 사실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의 이 지경을 만든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국가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사이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지키는 건 더 힘들다. 전 세계가 지금 온통 AI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특히 AI 반도체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하드웨어는 AI 쪽에는 그러나 발도 못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캄차카 반도입니다. 지금 캄차카 반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내리고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캄차카 반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남북 합친 면적이 한 1.0제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훨씬 크게 보이는데 뭐냐면 지구본으로 보면 아니래요. 지구본으로 보면은 뭐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왜냐하면은 이제 펼친 지도는 부분이 과장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가까워 한 이 정도 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서는 일주일쯤 지나면은 저희가 북미 대륙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가끔 그런 뭐 요즘 진짜 많은 걱정이 돼요. 뭐 저는 뭐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걱정이 돼요. 여태까지는 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 뭐 정치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경제가 워낙 이제 고도 발전을 하고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사실은 뭐 경제가 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답니다. 개인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가 워낙에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요. 근데 다들 꿈속에 빠져 있지 않느냐. 현실 상황은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심하게 갈 때까지 갖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삼성과 현대가 없는 시절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아니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도 상황이 좀 미래는 어두운 것 같아요.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조만간 미래. 제가 또 다른 이제 어, 긴장되는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지난 100년 동안 전 인류, 전 인류 인구의 70억 인구의 한 4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했어요. 아예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의 하청 회사에 근무하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 되게 많죠. 거진 제가 알기로는 몇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ICC 위치는. 그런데 내연기관이 있죠. 내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로 전 세계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 40%를 지난 100년 동안 매개 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연, 전기차로 넘어가면 내연기관 회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인구 3, 40%가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IMF 때 고통스러웠던 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음, 그런데
그러면은 뭐 전기차로 안 넘어가느냐? 그건 또 불가능하죠. 그거는 시대의 대세 흐름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의 뭐 전기차 탄압 정책에 가까운 지금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취임 시간이 3일 안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 적폐도 적폐지만 유가를 왕창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은 뭐 내연기관이 훨씬 유리해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탄압 정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전기차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이 이미 거의 뭐 돌이킬 수 없고 단지 이제 시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지연될 따름이지 그걸 되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40%를 3, 40%를 내리살리던 이제 내연기관 차는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전기차로.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플러스 이제 수동주행, 사람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차로 이런 거는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 이거죠. 거슬리려고 노력해봤자 시간이 약간 1, 2년, 몇 년 늦어졌다는 것이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는 웃자느냐 이거죠. 웃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협의상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폭스바겐도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폭스바겐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폭스바겐, GM, 뭐 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뭐 같은 자동차인데 뭐 내연기관 회사에서 전기차 만들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이름만 차지, 자동차지, 카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기술은 전혀 관계없는 기술입니다. 거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관계없고 그 공통분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 회사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원가를 도저히 못 낮추는 거예요. 원가를. 생산 원가를. 생산 원가를 아무래도 못 낮추는 거예요. 왜 못 낮추냐면은 이제 전기차의 생산 원가의 한 40%가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터리는 거의 뭐 전량에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파나소닉 일본 이런 데 하는 건 미미하고 거의 뭐 지배적으로 중국산이죠.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배터리. 뭐 LG 엔솔이나 우리나라 회사가 대단하던데 그럼 우리나라도 잘할 거 아니냐. 그게 중국산을 벗어나기 제가 보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료 물질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원료 물질은 중국에서 다 사와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매장량이 이제 대부분 중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리튬이죠. 리튬이 이제 리튬 강산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미국도 엄청나게 발견되고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중국산이 왜 그러냐면은 광산에서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1차 정제를 해야 되죠. 배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서너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차 정제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이 죽든 말든
예전에 그 지역 일대가 뭐 예를 들어 한반도 정도 되는 면적 전체가 부모의 시대로 변하는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그 환경오염을 무시하고 오염물질을 정제하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배터리 오염물질의 중국 종속성은 아마 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하고 이제 시장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 그래서 중국산을 아예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사실 중국산을 안 쓰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데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도 중국산 배터리 있습니다. LG엔 쏠거 안 써요. 현대차. 나쁜 놈 아니냐. 그런 뭐 매국노가 그게 아니고 이게 장사잖아요. 장사인데 같은 나라 거 쓰자 이래가지고 뭐 배터리 가격이 훨씬 비싼 LG 걸 쓸 수가 없죠. 그럼 회사 망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당연한 얘기죠. 삼성이 그 삼성 메모리 안 쓰는 게 맞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에 다가가네요. 목표 지점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안 나타내거든요. 이쪽이 아마 초기점 되는 것 같아요. 초기점. 여기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원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이제 다른 회사도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다 실패했습니다.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요타, 뭐 포드, GM 이런 모든 회사들은 이제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성공한 회사는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 한 대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다 실패했어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 드러났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회사는 하드 코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드 코딩 방식을 사용했고 테슬라도 초기에는 하드 코딩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다음에 버전 11까지는 하드 코딩 방식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드 코딩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AI로 바꿨습니다. AI로. 지금 현재는 뭐 버전 13에서는 하드 코딩은 거의 걷어냈어요. 거의 걷어내고 AI로 거의 배치됐어요. 저지단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 한 대여섯 개가 이제 테슬라를 흉내내가지고 AI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진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이제 판매 대수 기준으로 전 세계 지금 랭킹 3위인가 그렇습니다. 3위일 거야. 3위 판매 대수 기준으로. 근데 그게 뭐 놀라운 약진을 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벤츠, BMW 이런 전 세계 글로벌 밴더들이 그 내연기관차 개발을 관둔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차세대는 이제 전기차가 전이고 그동안에 그러는 동안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실패한 거죠. 그런 동안에 현대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내연기관을 계속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황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산 원가,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두 가지인데 생산 원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유일하게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어요. 테슬라 지금 전기차 마진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0%는 엄청 제조업에서 30,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이 30%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마진이. 그다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사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사실 생산 원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테슬라는 아예 흑자를 30% 흑자를 내고 있고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생산 원가가 낮은 회사가 BYD입니다. BYD 중국의 회사죠. 그 BYD가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생산 원가가 낮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BYD가 원래 자동차 회사 아닙니다. BYD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랭킹 2위죠. 그죠? CATL이 랭킹 2위.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자사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가 낮죠. 자, 그러면 BYD는 그러면 생산 원가 다시 말해서 마진이 얼마냐? 대당 지금 마이너스 3만 5천 달러예요. 다시 말해서 BID가 지금 한 대 팔 때마다 3만 5천 달러 적자 보고 파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BID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량이 지금 테슬라 다음이 BYD잖아요. 판매 대수로.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3만 5천 마이너스 3만 5천 달러고 하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적자를 이제 중국 정부가 상당히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덩이처럼 불하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감당이 안 될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파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고도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 이제 적자를 얼마를 보고 있느냐 한 대 12에서 15만 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한 대 팔 때마다 1억 이상 적자를 보고 파는 거고. 포드는 그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 대 팔 때마다 12에서 15만 불 적자 보고 팔고 있다고. 그걸 그 회사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걸 왜 공개를 했느냐. 정부에다가 도와달라 이거죠. 보조금 달라 이거지. 우리가 이만큼 손해보고 팔고 있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안 주면은 우리 망한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연기관을 워낙 많이 팔아치우니까 내연기관에서 벌었는 돈으로 그 적자를 메꿔가면서 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연기관 판매 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점점 늘어나니까 팔면 팔수록 이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점점 우리가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기술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그 원가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배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사오는 수밖에. 그런데 이제 BID나 뭐 포드 이런 데는 정확하게 이제 한 대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공개를 했고 기아차의 이제 재무보고 회계 보고서를 보면은 뭐 아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차는 그 부분 현대기아차는 지금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를 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밝히고 있는데 뭐 용 빼는 재주 없잖아요. BID조차도 3만 5천 달러 손해 보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그보다 더 심하겠죠. 아무리 적어도 BID만큼은 분명히 손해보면서 팔고 있을 거는 너무나 확신하잖아요. 그게 3만 5천 달러 한 대 팔 때마다 한 5천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죠. 아이언이 됐든 EV가 됐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 그룹도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면은 회사 넘어가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뭐 괜히 악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기아차가 계속 보면 이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개발을 하다가 자율주행을 최근에 또 구글하고 뭐 손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거지.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내-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내연기관 차들이 갈 길은 둘 중 하나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문 닫는 거죠. 그래서 파산하고 끝나는 거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와 제휴하는 거예요. 테슬라와 FSD 라이센싱을 하는 거예요. 착륙할 때가 있는지를 전에 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착륙을 하면 이게 헬리콥터 그 착륙장인데 제가 왜 여기를 타겟으로 정했냐면 저기 착륙을 해도 되겠다. 똑같이 여기 해도 되고 저 너머에 해도 되고 가능해요. 저 너머에 해도 되고 너머가 잘못됐네. 500. 활주 거리가 안 나올 활주 거리가 저 잔디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Stall. 여기 Stall. Stall. 너무 울퉁불퉁하다. Stall. 여기는 착륙이 안 될 것 Stall. 같습니다.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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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으로 돌아가야 Stall. 되죠.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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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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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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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선회 해가지고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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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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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Stall. 끝에 잔디밭에 착륙을 Stall. 음, 뭐죠? 큰일 났네. 이게 마땅하게 착륙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뭐야지? 끝에 잔디밭.
와. 오, 생각보다 바닥이 우퉁우퉁합니다. 와, 큰일 나겠다. 아, 저 집도 있고 그렇네요. 생각보다 바닥이 풀밭이라도 울퉁불퉁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복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착륙을 했습니다. 오르막이나 뒤로 미끄러지네요.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캄차카 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